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겉모습 때문에 늘 구박받던 한 여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 애틋하고도 통쾌한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진사 댁은 매년 봄, 온 집안에 만개한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도 늘 쓸쓸히 제 할 일을 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진사의 막내딸 김복실이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앞니와 주근깨 가득한 얼굴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흉이 되기 일쑤였지요. 특히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두 언니 김금실과 김은실에게는 늘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복실아, 너는 어쩜 그리 흙먼지 냄새가 나니? 우리가 꽃놀이 갈 동안 너는 또 저 쿰쿰한 메주나 만지고 있겠지? 쯧쯧, 저 꼴로 어찌 시집 갈까? 이리 고운 얼굴이라도 타고났어야 할 것을. 아가씨의 품위는 모르고 늘 밭일꾼처럼 구는구나. 언니들의 멸시 어린 말에도 김복실은 그저 묵묵히 마당 한쪽에서 메주를 뒤집고 지프로 엮은 줄을 매만졌습니다. 공들여 띄운 메주에서 피어나는 구수한 냄새는 그녀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메주를 가만히 눌러보며 적절한 발효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꽃보다 깊은 맛을 품은 장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메주는 더욱 깊은 풍미를 더해갔죠. 김진사는 멀찍이서 그런 막내딸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딸의 뛰어난 감각과 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세상이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폄하하는 것이 못내 안쓰러웠습니다. 복실아, 이 애비는 내가 이리도 속 깊고 현명한 아이라는 것을 안다. 허나 세상은. 김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된장 항아리에 맺힌 물방울을 닦아내며 엷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복실은 자신이 가진 지혜와 감각이 언젠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언제쯤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며칠 뒤 김진사 댁에는 난데없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조선팔도 최고의 거상으로 이름난 윤대방이 혼례를 올릴 며느리감을 보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입니다. 그의 행차는 작은 고을 전체를 들썩이게 할 만큼 큰 사건이었죠. 수많은 길을 걸어온 탓인지 윤대방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살짝 처진 어깨는 오랜 여정의 피로를 고스란히 보여주었죠. 그러나 윤대방의 명성만 좇는 언니 김금실과 김은실은 오직 거칠애에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윤대방의 눈에 들기 위해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연신 부채질을 하며 고운 자태를 뽐냈습니다. 아버님, 이 시원한 냉수를 드십시오. 이열치열이라 했습니다. 목마름이 가실 것입니다. 아니옵니다, 어르신. 이 달콤한 꿀물을 드셔야 지친 기운이 다시 솟아나지요. 제가 직접 벌꿀을 타왔습니다. 윤대방은 두 언니가 정성껏 내온 차가운 냉수와 단 꿀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찰나의 흔들림도 없이 잔에 담긴 액체를 꿰뚫어 보는 듯 했죠. 그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리 먼 길을 걸어와 땀을 흘려 몸의 기운이 허해진 이에게는 차가운 물이나 달콤한 맛보다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허해진 기력을 채워줄 무언가가 절실했습니다.
그때 마루 끝에 서 있던 김복실의 예리한 코가 윤대방의 몸에서 피어나는 땀 냄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미묘한 피로감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솥뚜껑을 열자마자 구수한 숭늉 냄새가 온 부엌에 번져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 뜨거운 숭늉에 소금을 약간 타서 드셔보십시오. 땀을 많이 흘리셨으니 몸의 기운이 빠졌을 것입니다. 소금으로 기력을 보충하시고 따뜻한 기운으로 몸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복실이 내민 것은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뜻한 숭늉이었습니다. 윤대방은 잔을 받아들고 숭늉을 한 모금 마시자마자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숭늉이 지친 몸의 갈증과 피로를 한순간에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뱃속까지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며 온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죠. 그의 메말랐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고 미세하게 경직되어 있던 입꼬리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윤대방은 김복실에 사려 깊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 상대의 필요를 정확히 읽어내는 비범한 감각. 그것이 바로 그가 윤상단을 이끌어갈 며느리에게서 찾던 진정한 자질이었습니다. 김진사, 내 며느리로 이 아이를 맞이하고 싶네. 혼례를 서둘러 진행하게. 윤대방의 단호한 결정에 김진사 댁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언니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쩍 벌렸고 민씨 부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될 김복실의 남편 항문에만 몰두하던 윤기석은 복실의 초라한 외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저런 못생긴 여인을 제 배필로 삼으라 하십니까? 제가 어찌 저런 여인과 혼인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죽어도 아니 됩니다. 윤기석의 절규에도 윤대방의 의지는 추호도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김복실에게서 윤상단을 이끌어갈 비범한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본성을 보았으니까요. 예상치 못한 복실의 혼인은 그렇게 강행되었고 그녀의 앞날에는 아름다운 꽃길 대신 또 어떤 시련과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윤진사 댁으로 시집온 김복실은 매일 얼음장 위를 걷는 듯한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지요. 남편 윤기석은 여전히 그녀의 볼품없는 외모에 등을 돌린 채 서책에만 코를 박고 있었고 그의 눈길은 복실에게 단 한 번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민씨 부인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복실을 꿰뚫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기운이 복실을 향한 냉대로 가득한 듯 했습니다. 복실은 매일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밤늦도록 집안일을 돌보며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우물에서 물을 깃고 곱게 다듬은 빨래를 햇볕에 널었으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밥짓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가사의 굴레 속에서 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단 한 번의 따뜻한 미소나 진심 어린 칭찬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시린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복실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습니다. 새 며느리가 왔으니 솜씨 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 묵은 나물 한 광주리와 저 쉬어버린 김치로 오늘 저녁찬을 준비해 보거라. 민씨 부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복실에게 곰팡이가 희끗희끗 피어나는 묵은 나물 한 광주리와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쉰 김치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고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너의 몫은 이 정도 천한 것임을 분명히 하는 잔인한 선고나 다름없었지요. 다른 이 같으면 당장 버렸을 법한 재료들이었지만 복실은 구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재료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예리한 코는 역한 군내 속에서도 미세하게 살아있는 재료 본연의 향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물 사이사이 숨어있는 작은 생명력과 쉰 김치 저 너머의 깊은 맛을 감지하는 듯 했어요. 복실은 망설임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묵은 나물의 퀴퀴한 냄새를 잡기 위해 참숯을 뜨겁게 달구어 물에 넣고 소화를 돕는 약재 서너 가지를 함께 넣어 정성껏 우려냈습니다. 그 물에 나물을 여러 번 데쳐내자 뻣뻣했던 나물은 부드러워지고 숨어있던 깊은 맛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특히 민씨 부인이 평소 위장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복실은 묵은 재료들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약이 되는 음식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나물과 약재를 함께 정성껏 고아내어 속을 편안하게 해줄 약선죽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재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듯 했습니다. 가마솥에서 약선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집안에는 쌉쌀하면서도 구수한 내음이 퍼져나갔습니다. 퀴퀴했던 나물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은은한 약재 향과 구수한 곡물 냄새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모두의 후각을 자극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그 묵은 나물과 쉰 김치로 만든 것이란 말이냐? 어찌 이런 향이 난단 말인가? 거짓말은 아니겠지? 민씨 부인은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죽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미심쩍은 표정으로 죽을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미간에 잡혔던 주름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부드러운 죽은 오랫동안 불편했던 속을 편안하게 감싸주었고 묵은 재료의 쓴맛은 온데간데 없이 구수하고 깊은 맛만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속이 뻥 뚫리는 듯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날카로웠던 눈빛에는 처음으로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솜씨가 이 정도인 줄은 참으로 놀랍구나. 허투루 볼 것이 아니었어. 네, 너를 얕보았다. 그날 밤 대청마루에 앉아 죽 한 그릇을 말끔히 비우는 민씨 부인의 얼굴에는 였지만 분명한 만족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 어둠 속에서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윤대방의 얼굴에도 흐뭇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굳은 표정 아래 깊은 신뢰가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사랑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윤대방은 평소와 달리 굳건한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더니 모두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윤상단의 간장 맛은 곧 상단의 얼굴이나 다름없다. 그 맛이 변하면 상단의 명예 또한 땅에 떨어지는 법이지. 가문의 명운이 달린 일이니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도 앞세울 수 없다. 이제부터 장독대 관리는 복실히 내가 맡아주었으면 한다. 윤대방의 단호한 말에 사랑채하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씨 부인과 윤기석은 물론 오랫동안 장독대를 관리해온 고참 식솔들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장독대는 윤상단의 명예이자
수백 년을 이어온 비법이 담긴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상단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복실은 영문을 모르는 시선들 속에서 자신의 어깨 위에 얹어진 알 수 없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 윤상단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쥐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임무가 복실의 시집살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그녀는 과연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어깨에 놓인 윤상단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 이야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남자가 우연히 발견한 진실로 인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후 윤상단에는 마치 먹구름이라도 들이운 듯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조선팔도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윤상단의 간장이 갑자기 쓴맛이 난다는 불평과 함께 여기저기서 반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단 문 앞에는 성난 보부상들이 쌓아놓은 간장 항아리들이 즐비했고 그들의 거친 항의는 윤상단의 오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윤대방은 물론 상단 전체가 전에 없던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백 년 이어온 상단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학문에만 몰두하여 세상일에 무심했던 윤기석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깊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심상치 않은 사태를 증명하듯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찌된 일인지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대체 누구의 소행입니까? 나도 알 수 없구나. 간장 맛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가 만무한데 놈들이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단 말이냐. 윤대방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패였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상단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대책 없는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복실은 홀로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습니다. 장독대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예민한 코는 다른 이들은 맡지 못하는 미묘한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간장의 익숙한 구수함 속에 스며든 이질적인 기운. 복실은 직감적으로 이 간장 맛의 변화가 단순한 변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쓴 흔적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죠. 수많은 장독대 사이를 오가며 복실은 하나하나 뚜껑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내 그녀의 예민한 코가 날카로운 비명 같은 냄새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찌릿하게 혀끝을 마비시키는 듯한 쓰디쓴 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섬뜩한 독성. 이것은 으름덩굴즙의 냄새예요. 간장에 독초가 섞인 것이 분명합니다. 쓴맛뿐 아니라 독성까지 강한 풀인데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복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사랑채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으름덩굴은 맛이 쓰고 독성을 지닌 식물로 절대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변질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윤상단을 해치려 한 소행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윤대방의 얼굴은 깊은 분노로 굳어졌고 윤기석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범인을 잡으려면 오늘 밤에 장독대에 잠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다시 올 거예요.
이대로 두면 상단이 더 위험해집니다. 복실의 단호한 말에 윤기석은 아연실색했습니다. 어찌 그의 아내를 위험한 밤에 홀로 둘 수 있단 말입니까? 거친 밤바람과 미지의 위협 속에 그녀를 내버려 두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복실을 말리려 했으나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굳은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 결의는 어떤 말로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저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내가 함께 하겠어요. 자, 이리 와서 망을 보도록 해요. 제가 옆을 지키겠습니다. 복실을 향한 아내로서의 보호심, 그리고 윤상단의 아들로서 상단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복실의 진정한 가치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흐릿한 깊은 밤, 복실과 윤기석은 차가운 장독대 옆에 몸을 바싹 숨겼습니다. 쌀쌀한 밤 공기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들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몇 시간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소리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여명이 동쪽 하늘을 물들릴 무렵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게 장독대로 다가오는 흐릿한 형체. 그는 다름 아닌 윤상단의 행수 최행수가 보낸 신복이었습니다. 신복은 마치 쥐새끼처럼 조심스럽게 간장 독앞에 쪼그려 앉아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 간장에 무언가를 넣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독뚜껑을 향하는 찰나. 거기 서라.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윤상단에 감히 손을 대다니. 윤기석의 우렁찬 외침이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신복은 화들짝 놀라 병을 떨어뜨린 채 쏜살같이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간장을 훼손하려는 현장은 복실과 윤기석의 눈에 생생히 목격된 후였습니다. 윤상단 내부에 적이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간장 변질이 아니라 윤상단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거대한 음모에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복실과 윤기석은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윤상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것일까요? 간장 테러 사건 이후 윤상단은 회복할 수 없는 파산 직전의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였습니다. 곳간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간장 단지들이 썩어갔고 그 역한 냄새는 상단 전체를 뒤덮으며 스산한 기운을 드리웠습니다. 대금을 지불해야 할 날은 마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일 밤 윤대방은 잠 못 이루고 상단의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촛불 아래 비치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더욱 선명하게 패였고 평생 일궈온 상단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 속에서 고뇌로 번들거렸습니다. 상단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장터도 윤상단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자 점차 발길이 끊겼고 사람들은 쉬쉬하며 윤상단의 몰락을 점쳤습니다. 윤기석은 항문에만 매달렸던 자신을 자책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모두가 무거운 침묵 속에 모인 자리에서 최행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감마님, 이번 단오 대목을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고수익 상품인 모시와 비단을 대량으로 매입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상단의 위기를 단숨에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최행수의 말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듯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상단을 살릴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서렸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김복실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하늘과 마당의 흙바닥을 오가며 무언가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창고에 쌓인 소금 가마니들이 평소와 달리 축축하게 눅눅해지는 것을 보았고, 마당을 지나는 개미떼가 맑은 날씨에도 아궁이 근처가 아닌 높은 담벼락 위로 길게 줄지어 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자연의 징후들이 복실의 예민한 감각에 포착되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복실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에 부풀어 있던 상단 사람들의 기대를 꺾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모시와 비단이 아닌 소금을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사랑치 않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복실에게로 향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황당함이 교차했습니다. 민씨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격앙된 목소리로 복실을 나무랐습니다. 아가,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냐? 이 맑은 날에 소금이라니. 상단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온 식솔이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복실아, 소금은 이미 곳간에 충분히 쌓여 있지 않느냐? 지금은 대목을 노려 큰 이익을 보아야 할 때이다. 소금은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아 당장 이윤을 내기 어렵다. 모두가 김복실의 주장에 반대하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들은 복실의 말을 상단을 위기로 몰아넣을 터무니없는 고집이라고 여겼죠. 최행수의 얼굴에는 묘한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것을 복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실의 엉뚱한 제안이 자신의 계획을 더욱 수월하게 해줄 것이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대방은 달랐습니다. 그는 모두의 반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실의 굳은 눈빛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지난번 약선죽 사건 때 보았던 범상치 않은 지혜와 확신을 다시금 발견했죠. 윤대방은 잠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실이 보여주었던 예리한 통찰력과 강단 있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윤대방은 모두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김복실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상단 전체의 운명을 건 도박과 같았습니다. 굳게 담은 그의 입술에서 중대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복실이의 말대로 하겠다. 윤상단의 모든 자금으로 소금을 매입해라. 단 한 푼도 남김없이. 윤대방의 단호한 선언에 사랑채아는 다시금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씨 부인과 윤기석은 물론 최행수까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윤상단의 모든 자금은 맑은 날씨에 소금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을 가득 실은 윤상단의 행렬이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윤대방이 노망이 났다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수많은 비웃음과 의심 속에서 과연 김복실의 기이한 예측이 윤상단을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해안은 어떤 거대한 변화를 불러올까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채가시기도 전 김복실의 예측대로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리는 비에 강물은 불어나고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단들의 소금 창고는 물에 잠겨 소금이 모두 녹아내렸고 백성들은 당장 먹을 소금조차 구할 수 없어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윤상단의 소금 창고는 달랐습니다. 김복실은 며칠 전부터 남편 윤기석과 함께 소금 가마니들 사이에 숯과 마른 짚을 촘촘히 깔아 습기를 완벽하게 막아두었던 것입니다. 창고 문이 열리고 뽀송뽀송한 소금 가마니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윤대방을 비롯한 모든 상단 사람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순식간에 소금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최행수는 눈을 번뜩이며 폭리를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감마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른 상단 소금은 다 녹았습니다. 소금값을 10배라도 더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상단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김복실은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상인이 돈만 쫓는다면 진정한 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백성이 있어야 상단도 존재하는 법이지요. 이번 물난리로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가격에 2할만 더 받고 묵은 장이라도 덤으로 들여 백성들의 아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윤대방은 김복실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김복실의 뜻대로 소금을 판매하라 명했고 윤상단은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는 상단으로 큰 칭송을 받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백성의 신뢰를 얻은 윤상단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고 윤기석은 물에 젖지 않은 소금을 보며 아내의 지혜와 현명함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아내 김복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윤기석은 복실에게 어떤 마음을 내비칠까요?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채가시기도 전 김복실의 예측대로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리는 비의 강물은 시퍼렇게 불어나 제방을 휩쓸었고 결국 마을은 허리춤까지 차오르는 거대한 물웅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곳곳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들의 비명과 통곡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절망에 잠겨 하늘만 원망할 뿐이었죠. 복실을 비웃던 언니들, 김금실과 김은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채였습니다. 남편들의 허영과 어리석은 투자로 쌓아 올렸던 모래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초라하고 흙투성이의 모습으로 윤대방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칼과 흙탕물로 얼룩진 얼굴에는 지난날의 오만함 대신 깊은 절망감과 처참함이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실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그토록 무시하고 모질게 굴었던 것을 정말 미안하다. 김금실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고 김은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실은 과거의 구박이나 비난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따뜻한 미소로 언니들을 맞이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도록 돕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어주며 언니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언니들, 그만 울어요. 그리 슬퍼하면 몸이 다 상하겠어요. 일단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기운을 차려야지요. 괜찮아요, 언니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복실은 언니들에게 텅 빈 장독대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니들은 복실이 또 자신들을 놀리려는 줄 알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잃어버린 재산과 초라한 신세에 마음이 비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실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인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독대를 깨끗이 닦고 햇볕에 잘 말려주세요. 비 온 뒤 맑은 하늘 아래에서 다시 간장을 담그고 된장을 새로 만들면 언니들의 마음도 새롭게 채워질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복실의 말은 언니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복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 과오를 뉘우쳤습니다. 언니들은 복실의 말대로 장독대를 닦고 말리며 작은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후 마을에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기력을 잃어가던 민씨 부인마저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전염을 두려워하며 시어머니의 곁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할 때 복실은 홀로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뜨거운 물수건으로 식지 않는 열을 내리고 정성껏 약초를 달여 약선죽을 끓여 먹이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더러움에 대한 깊이도 없었습니다. 병색이 완연하던 민씨 부인의 눈에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세월 못생겼다며 구박하고 홀대했던 자신의 과오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진심을 다하는 복실의 모습이 대조되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민씨 부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고 그 눈물은 수십 년 묵은 서러움과 회한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복실아, 내가 너를 너무나 모질게 굴었구나. 이렇게 귀하고 착한 너를 이제야 비로소 알아보는구나. 용서하여라, 어미를.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복실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마르고 뜨거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조용히 미소 지었죠. 고부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윤기석 또한 자신의 체면과 선비의 고고함을 버리고 복실과 함께 땀 흘리며 백성을 위한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고 국자 선비라 부르며 진심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물난리와 역병으로 인해 윤대방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자리에 눕자 탐욕스러운 최행수는 이때다 싶어 음흉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조작된 장부로 윤상단을 관하에 고발하며 윤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상단의 공금을 횡령하고 역병 물품을 빼돌렸다는 거짓 고발이었습니다. 만약 죄가 확정되면 윤상단은 풍비박산나고 윤대방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략은 복실의 예리한 감각과 윤기석의 학문적 지혜가 합쳐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첩첩이 쌓인 장부들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복실은 장부 종이의 미묘한 질감 변화와 먹물의 농도를 감지했고 윤기석은 복잡한 숫자와 한자 필체 속에서 교묘하게 위조된 부분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최행수의 모든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최행수는 결국 모든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 단죄되었고 윤상단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실과 기석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백성의 삶과 상단의 운명을 살리는 진정한 힘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깊어진 유대감은 이제 어떤 시련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과연 윤상단 앞에는 또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상에 누워있던 윤대방의 병세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그의 눈은 흐려졌지만 며느리 김복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그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기석아,
복실아,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윤대방은 임종 직전 아들 윤기석이 아닌 며느리 김복실에게 윤상단의 대행수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놀라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윤복실을 윤상단의 후계자로 인정한 순간이었죠. 복실아, 너는 타고난 지혜와 사람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녔다. 윤상단은 너의 손에서 더욱 번성할 것이다. 기석아, 너는 학문으로 백성을 위한 도리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복실이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그녀를 보필하거라. 윤대방의 유언에 따라 윤기석은 복실을 윤상단의 주인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그녀를 물심양면으로 보필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상단을 이끈다는 사실에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복실의 뛰어난 수완과 현명함은 곧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되었죠. 얼마 후 윤기석은 과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는 복실의 실용적인 지혜와 백성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답안으로 장원 급제하여 훌륭한 관료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아픔을 헤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를 펼쳐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김복실은 윤상단을 조선 제1의 상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상단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며 널리 존경받았습니다. 윤기석과 김복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듬직한 아들과 야무진 딸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늙어서도 윤기석은 복실의 툭 튀어나온 앞니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그는 복실의 손을 잡으며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앞니는 복이 들어오고 지혜가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문이요. 당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그 안에 있소. 두 사람은 평화로운 여생을 함께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음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의 길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복실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